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오랜만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을 분석해보면 이제 악재는 사라지면서 기존의 악재들에 적응한 듯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분석해보면서 시장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 호전으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1.56%, S&P는 1.71%, 나스닥은 1.73%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날 발표되는 주요 기업 실적, 주간 실업 지표 등을 주목했습니다. 이날 여러 대형은행과 다우지수에 포함된 업체들이 예상을 웃돋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주가는 각각 4.5%, 2.5%, 0.8% 상승했습니다. 보잉은 항공기 결함 소식에 1.9% 떨어졌습니다. 이 뉴스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대형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주가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0.89%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양호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건수는 29만 3천 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 밑을 밑돌았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다소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 8.6%가 올라 201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저먼트의 마크 헤펠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지금까지 대부분 미국 대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출 증가세로 더 높은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며 이런 추세는 3분기와 4분기에 똑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기업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는 소리죠. 이 뉴스를 보셨나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연준이 10월 13일에 공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음 회의인 11월 FOMC나 11월 중순, 12월 중순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입 금액은 현재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서 8개월에 걸쳐 축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9월 FOMC에서 18명의 의원 중 절반인 9명이 내년 중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듯합니다. 이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의 2배가 넘지만 고용은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 회복 속도가 느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일정을 세세하게 조정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뉴스가 어제 나왔지만 시장은 어땠나요? 2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급등이라고 할 정도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테이퍼링은 더 이상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 테이퍼링을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장이 조금 흔들리겠지만 시장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악재에 적응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이 많이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률은 고점 대비 4.1%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고점을 회복하는 평균 기간이 65일인 것을 보면 약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상승하며 산타 랠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나스닥 평균 하락률인 10%를 한번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하락장은 이 그래프처럼 초반에 최대 하락률을 찍고 천천히 상승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다시 7.9% 하락을 넘을 거라고는 보진 않지만 앞일은 아무도 모르기에 더 이상 추매는 하지 않고 있고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산업별 등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90%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히 안 오른 주식을 찾자면 오라클과 금융주 몇 개, 그리고 머크, 보잉이 보이네요. 오라클은 나스닥이 하락해도 혼자 오르던 종목이었고 머크는 최근 급등으로 인해 쉬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면 보잉이 왜 떨어졌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잉의 차트입니다. 최근 나스닥이 상승하는 거와 반대로 보잉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나스닥이 그렇게 좋았는데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보잉의 주력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에서 또 다른 부품 결함이 발견됐다는 뉴스입니다. 보잉 비행기 최초로 기체 대부분에 탄소복합 재료를 사용한 비행기이면서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비행기이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3년 동안 생산된 보잉 787의 특정 티타늄 부품이 설계보다 더 약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보잉은 한 부품 공급업체가 부품을 부적절하게 제조된 사실을 알려왔다면서 인정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결함은 현재 운항 중인 787기에 즉각적인 비행 안전 우려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보잉 787기가 지난해부터 여러 부품들에 대한 제조상 결함이 보고돼 지난 5월부터 인도가 중단된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사건을 2번이나 낸 보잉이 이번 악재는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또 한 번의 비행기 사고가 나오면 보잉은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듯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재판매 허용도 유력해지고 다시 살아나는 듯하나 에어버스와 비교해서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기는 힘들 듯합니다. 이 뉴스를 보시다시피 보잉 737 맥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얼른 악재를 다 털어버려야 할 텐데 계속해서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로 보잉을 매수하긴 했는데 조금 더 떨어져도 추매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듯합니다. 올해 우주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점점 우주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회사 스페이스 캐피탈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3분기에만 39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올해는 103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 기록을 달성하며 2020년에 투자된 98억 달러의 기록을 넘어섰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아직 4분기도 안 끝났는데 이미 투자 금액이 작년치를 넘어버렸습니다. 스펙 합병을 마무리하고 상장하는 우주 기업들이 3분기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로켓과 위성을 만드는 회사도 우주회사로 포함했다고 합니다. 3분기에 로켓랩, 스파이얼 글로벌, 블랙스카이, 모멘터스, 레드와이어가 스펙 합병이 완료되면서 3분기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4분기에는 더 많은 우주 관련 스펙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더 높은 투자 기록을 세울 것이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켓과 블랙스카이는 제가 분석해드린 우주회사이고 우주 인프라 회사인 레드와이어는 제가 영상으로 제작 중입니다. 자료를 찾느라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완성되는 대로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7% 가까이 상승하긴 했지만 페이팔과 스퀘어는 그것보다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왜 같이 상승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페이팔과 스퀘어는 유럽의 경쟁자인 썸업이 미국 간편 결제 스타트업 5스타즈를 3억 1,700만 달러에 인수한 후 같이 상승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간편 결제 서비스 썸업이 미국 시장을 확장하고 페이팔과 스퀘어 같은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마케팅 신생기업 5스타즈를 인수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썸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형 신용카드 리더기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미국, 남미 전역에서 3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썸업은 미국에서 2018년 페이팔에 인수된 스웨덴의 아이제틀과 스퀘어와 경쟁하게 됩니다. 신생기업이 미국에 진출함에 따라 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경쟁업체가 진출했는데 상승한 이유로는 이 핀테크 시장에서 간편결제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듯합니다. 이미 큰 시장이지만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니 영국에서도 미국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페이팔과 스퀘어는 그러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가 더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퀘어는 최근에 제프리에서 타겟 주가를 300달러로 올렸고 아틀레틱에서 300달러를 유지하는 대신 비중 확대 의견을 발표한 것처럼 기관들도 좀 더 큰 상승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스퀘어와 페이팔 관련하여 2025년 예상 주가 등을 분석한 자료는 어제 영상에서 공유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제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TSMC 또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종목인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전에는 4% 가까이 상승했으며 갭상승으로 시작한 걸 보니 실적이 잘 나온 듯한데 한번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잘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145억 8천만 달러로 컨센서스 147억 4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5나노와 7나노 기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TSMC 매출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51.3%로 컨센서스인 50.6%를 상회했습니다.
TSMC 부사장은 21년 4분기로 접어들면서 업계를 선도하는 온나노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우리의 매출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가이던스는 154에서 157억 달러로 컨센서스인 152억 9천만 달러를 넘었고 총 마진은 51에서 53%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TSMC는 4분기 실적은 스마트폰 및 PC 수요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이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코엔의 분석가인 크리시 상카르는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러한 악재는 TSMC 주식에 대한 단기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TSMC는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가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힘을 모아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하여 평단을 낮추면 언젠가는 정고점을 뚫으며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은 최근 1개월 사이 서학개미가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종목 상위 10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상위권 10개 종목 중 무려 5개가 모두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심지어 10위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3배 레버리지입니다. 물론 이 레버리지 상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뿐이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가끔 이 3배 레버리지를 합니다. 하락이 아닌 상승 레버리지에 베팅하기는 하는데 나스닥이 고작 7.9%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는데 이렇게 3배 레버리지를 탑승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 이상 빠지면 조금씩 담아보려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나스닥이 다시 상승 중이니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항상 소액으로 큰 하락이 나왔을 때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듯합니다. 일반 기업 종목으로는 ASML과 루시드 모터스, 제약회사 머크가 있습니다. ASML 빼고는 나머지 두 종목은 한 달간 가장 핫한 종목이었고 ASML은 진짜 인기가 좋은 듯합니다. 최근 제 영상에서도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하면 좋은 주식으로 ASML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서학개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오늘도 나스닥 선물은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을 상승으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궁금하지만 금요일인 만큼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